안녕하세요. 김만봉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속 떡밥을 한 번에 풀 수 있는 세계관과 타임라인별 사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원피스의 정체, 이무의 정체, 그리고 D의 일족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 원피스의 비밀을 푸는 방법 첫 번째는 원피스의 세계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지만 다르게 말하면 오다 에이치로가 만든 원피스 세계관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당시 22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원피스의 결말을 구상해두고 연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 구상한 결말, 과연 지금의 독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미 세상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남긴 힌트만으로도 충분히 결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다가 밝힌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잘한 설정 구멍은 신경 쓰지 않는다. 결말은 충격적이지만 모두가 좋아할지는 걱정이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우주가 포함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피스는 다양한 신화와 역사에서 모티브를 얻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보배의 나무 아담과 태양의 나무 이브, 금단의 열매인 악마의 열매, 소돔과 고모라 등은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플루토는 로마 신화, 우라노스와 포세이돈은 그리스 신화입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왜 고대병기 세 가지가 뒤섞여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 페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라노스는 우라늄, 플루토는 플루토늄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인데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패하게 만든 핵폭탄 리틀보이 그리고 팬맨입니다. 너무 억지 아니냐고요? 아니요, 오다는 일본에서 태어난 75년생 아저씨입니다. 바로 윗세대만 해도 이 전쟁을 겪은 세대죠. 그는 일본의 구마모토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자랐는데요. 이곳은 폭탄이 투하되었던 나가사키 바로 옆입니다. 전쟁 당시는 아닐지라도 그 아픔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사전 지식을 알았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원피스의 세계관 속 사건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피스의 타임라인은 1100년 전 달에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우주가 세계관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 순서대로 달, 하늘섬, 청해, 바다입니다. 달에서 자원 부족으로 인해 날개 달린 비르카인들이 지구로 탈출합니다.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풍선입니다. 이미 풍선은 지구와 하늘섬, 달을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나왔었거든요. 이 날개가 달렸다는 특징을 가진 비르카인들은 각각 하늘섬, 청해 즉 샨도라에 나누어서 떨어집니다. 거기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여기서 크게 세 종류의 비르카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달에서 쓰던 비르카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본인들의 역사를 잘 계승한 하늘섬 비르카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세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르카인처럼 하늘섬에 안착했으나 역사를 계승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자유롭게 산 스카이피아인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섬 바로 아래 위치한 샨디아에 도착해 황금이 가득한 문명을 쌓아 올리는 샨디아인입니다. 달에서 온 이들은 모두 기술력이 월등했는데 그 기술과 자원을 토대로 크게 번성합니다. 이 시점 청해 즉 지구에는 여러 종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랜드라인 위에는 신이라 불리는 강력한 루나리아족도 존재했죠. 그리고 지구에는 21개의 왕국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자유롭고 평등을 추구해서 샨디아인과 친해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에서는 이런 평화적인 친구들만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계 침략 즉 발달된 기술력으로 지구를 지배하려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우주의 적이 존재합니다. 어찌됐든 보이시나요? 바로 이 눈알인데요. 눈치채셨죠? 네, 바로 이무입니다. 세상은 구도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억압과 지배.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고대 왕국과 샨디아인, 루나이라족 등 고대 왕국의 전사 니카 조이보이를 필두로 한 팀 조이보이. 그리고 억압과 지배층 계급으로 나는 20개의 왕국 팀 이무. 쉽게 표현하자면 팀 조이보이 대 팀 이무입니다. 그런데 뭔가 말 그대로 벨붕입니다. 팀 조이보이는 고대 왕국 샨디아인 루나리아족, 거대 코끼리족, 로보세미트 등등 강력한 전사들이 모여있는 반면 팀 이무는 뭔가 원맨팀 같고 아무리 20개의 국가여도 이길 것 같지 않은데요. 여기서 변수가 등장합니다. 달의 기술력으로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대병기. 우라노스 플루톤 즉 핵병기 리틀보이 팬맨입니다. 이 고대병기로 인해 전황은 단숨에 팀 이무 쪽으로 기울게 되며 100년간의 전쟁은 서서히 끝나갑니다. 팀 조이보이는 마지막 작전을 수행합니다. 플루톤을 탈취해 워터세븐에서 수리한 뒤 거대 코끼리 조를 통해 이동시켜 이미 루나리아족이 쫓겨나 팀 이무가 점거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레드라인이 부서지면 밑에 있는 어인섬은 같이 붕괴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노아의 방주 포세이돈을 통한 대피작전도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거대 코끼리 조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팀 이무는 승리에 취합니다. 20개국의 왕족들은 레드라인 위로 올라가 신이라 불리던 루나리아족이 살던 땅에 터전을 짓습니다. 본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이무에게 충성하며 달에서 온 이무를 찬양하고 우주복을 입고 다닙니다. 네, 바로 현재의 천룡인들의 조상입니다.
이 전쟁을 겪지 못한 진실을 모르는 유일한 하늘섬의 비르카인 스카이피아이는 이물을 신이라며 섬깁니다. 신에게 대항했던 패배자들은 악마 일족, 뒤에 일족이란 오명을 쓴 채 살아갑니다. 팀 조이보이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을 후대에 남깁니다. 승자가 정의가 되며 자신이 악이 될 거란 걸 예상한 거죠. 와노쿠니의 기술력을 통해 절대 부서지지 않는 돌의 색입니다. 바로 포네그리프입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가장 도달하기 어려운 섬에 이 역사의 한 조각을 기록하여 남겨둡니다. 네, 그것이 원피스입니다. 네, 원피스는 조이보이가 남긴 역사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겼을까요? 오다는 마지막 장에 안데슨 해적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원피스는 소년점프라는 주간 잡지에서 연재 중인데요. 그 주간 잡지의 로고입니다. 안데슨 해적이죠. 네, 바로 원피스는 만화로 역사를 기록한 만화책이었습니다. 제4의 벽을 깨는 요소가 아닌 그냥 조이보이가 쓴 만화책입니다. 팀 조이보이와 팀 이무의 전쟁을 만화 형태로 기록, 보관했을 뿐이에요. 원피스 내에서 유일하게 이 만화책을 본 인물은 골드로저입니다. 골드로저는 만화책을 재밌게 봤는데요. 왜 제2의 조이보이가 될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안타깝게도 시간입니다. 이미 그는 시한부에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려면 필수인 포세이돈은 그 당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셀리의 예언에 의하면 자라기까지 15년, 총 25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너무 빨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골드로저는 본인이 아닌 다음 세대에 이 원피스를 맡깁니다. 제2의 조이보이를 기다리며 말이죠. 이렇게 원피스의 모든 타임라인과 세계관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러면 나머지 떡밥들도 알아서 풀립니다. 자극적인 가짜 내용보다는 팩트 기반으로 내용을 채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